오늘 밤 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저희는 지금 강원도 속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청초변으로 스튜디오를 옮겼는데요. 바람은 살짝 불고 있지만요. 예. 날씨가 아주 화창하죠. 예,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이 만남의 숲에는 튤립도 활짝 펴서 우리 마음에도 또 이곳 속초에도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곳 속초로 찾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복구를 위해서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시는 속초 시민분들을 위로해 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곳 속초로 찾아주십사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한 분을 같이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문화기획자이자 상도문 문화마을 프로젝트 매니저 김인섭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인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속초에 관한 다양한 얘기 해주실 거라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자연과 낭만이 한데 어우러진 동해안 관광 1번지 속초에서 7번 국도 지금 출발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산불로 모든 걸 잃은 우리 이재민 분들뿐 아니라 2차 피해까지 계속 발생을 해서 정말 큰일입니다. 네, 제가 관광 1번지 속초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그만큼 속초가 이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도시라는 거죠. 근데 이 산불로 인해서 관광객이 좀 이전보다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 선생님, 저 이 정도면은 좀 심각한 거 아닐까요? 네, 심각하죠. 지금 4월 4일 산불 이후에 네, 제가 첫째 주에 저희 관광수산시장을 한번 가봤어요. 예, 지난 10년간 관광수산시장이 그렇게 썰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지역 분들은 정말 충격이었죠.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대표적 관광지인 갯배, 그리고 대포항, 동명항 모두 다 너무 썰렁했습니다. 속초는 지역 관광이 지역 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말 심각하다. 그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속초 시민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평소라면 오가는 손님들로 어깨가 닿아서 걷기조차 힘들었을 속초 시장 골목. 그런데 오늘은 한산합니다. 이게 다 산불 때문이라네요. 아유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네, 지금 어떤 장사 하고 계세요? 이 건어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산불나고 피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예, 손님이 뭐 너무 없는 편이 예. 그러니까 산불 피해를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평소랑 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이게 뭐 반에 반도 안 됩니다. 지금 사람이 너무 없는 편이 지금 예. 좀 많이 힘드시죠 요즘에? 예, 많이 힘듭니다. 많이 좀 와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질 못하니까 뭐 사람들이 아예 없습니다. 아마 미안해서일 겁니다.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데 하지만 그런 마음이 피해를 더 키웁니다. 올 봄엔 속초행 계획 한번 세워보시죠. 자 회장님 요즘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전년도 대비 한 70%가 격감되어 있는 실정인데 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얼마 전에 발생했던 그 산불 여파로 예. 좀 관광객들이 많이 줄은 것 같겠죠. 예. 예. 어떻게 회장님으로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또 시청자분께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예. 전국에 계신 우리 관광객 여러분, 속초 그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관광객 여러분들이 속초를 많이 찾아주셔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줘주면 고맙겠습니다. 속초가 다 탔다는데 혹시 위험하진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속초 시장은 그대로입니다. 동해의 명물 오징어도 시장의 인심까지도. 어머니 잔뜩 사셨네요. 네, 네, 뭐 사셨어요? 지금요 여기 건어물 종류, 건어물 종류. 황태채, 네. 멸치 뭐 아이고, 그런 거 예, 많이 사셨네. 김하고 예. 네. 여기 분이세요? 아니면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는데요. 서울에서? 네네, 얼마 전에 이게 속초 산불 난 거 아시죠? 네 알죠. 알고 오셨나요 혹시? 알고 왔죠. 알고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일로 온 거예요. 일부러? 네, 남해안 쪽으로 벚꽃 갈래다가 네. 그 단체 7명이서 다 일로 왔어요 우리는. 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구체적으로? 여기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래갖고 와서
이왕 살 거 여기 와서 해주려고요.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아, 너무 감사하네요. 어머니 같은 분들 있어야지 그렇죠. 이 또 피해 이재민 분들이 또 힘을 내고. 간간히 뉴스에 나왔잖아요. 네. 가서 이렇게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어머니 이렇게 와서 보시니까 어떻게 속초 혹시 산불 피해 현장 보셨어요? 네, 오면서 봤어요. 어떠셨어요? 마음이 좀 아팠죠. 아, 마음이 아프셨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친구들 얘기했듯이 예. 우리가 일부러 이리로 택하고 왔어요. 네, 택하고 왔다? 네, 아.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많이들 홍보를 해서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쇼핑을 하고 갈 수 있게 예, 가서 또 홍보도 할게요. 뉴스를 통해 속초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조금씩 관광객도 늘어가고 있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방송 보고 네. 또 직접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나 해서 다른 데로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일부러 이쪽으로 왔어요. 강원도로. 네. 강원도로. 네,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될까 하고요. 네. 네. 아까 또 직접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직접 보신 그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죠. 네. 그러니까 힘내시고 네. 그러니까 빨리 좀 뭔가 잘 복구가 돼서 네. 빨리 집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달음에 달려오신 분들 여기 또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속초 종합 경기장입니다. 지금 이곳에는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구호 물품과 또 성금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요. 또 오늘 하루만도 100여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분들이 봉사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m 트랙을 꽉 채울 듯이 쌓여가는 물품들.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 물품들입니다. 그때그때 나눠드리고 있지만 전국에서 보내주시는 양이 워낙 많아서 금방 또 이렇게 쌓인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모인 구호 물품이나 뭐 성금, 이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현재 그 생수만 해도 한 10만 병이 넘고요. 예. 라면도 한 3, 4만 개 될 것이고 그리고 각종 화장지, 그다음에 위생용품, 음식도 해서 엄작해도 한 20만 점 정도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양인 건가요? 이재민들한테는 충분하지 않겠지만은 예. 그 정말 오는 물건들이 뭐 국내 유수의 기업들도 있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이 그 개인 우리 국민 개인이 보내주신 개인 택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실제로 저희는 그분한테 부족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계속 오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좀 그 위로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시고 있습니다. 물품이 많다 보니 분류하는 데에도 일손이 필요합니다. 팔을 걷고 나선 건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 오늘만 해도 100여 명이나 참여했는데 대기자까지 있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는데 또 무료로 이 봉사자분들한테 숙박을 제공하고 계신다고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불이 난 날부터 해서 너무 가까이서 상황을 지켜보다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복구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전국 각지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네. 숙박까지 해결이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복구를 그렇게. 속초로 들어오는 관문, 고속버스 터미널을 찾았습니다. 평소라면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을 이곳도 한산합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줄었으니 떠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겠다며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자원봉사 신청을 했지만 이분들만으로는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숙박업소들은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퇴실한 손님들의 방을 치우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이곳은 오늘도 오전부터 조용합니다. 네, 그 산불 이후로 그 여행객분들이 아주 급감했습니다. 급감한 정도가 100으로 따지면 지금 한 70% 이상, 심지어는 80%까지 아주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하루하루가 지금 걱정스럽고 지금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니 지금 더욱 심각합니다. 여기서 또 많은 일부 그 오해와 염려로 인해 갖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쪽에 관심이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더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 산불이 나던 그 주말엔 예약 취소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다고 합니다.
뉴스만 보고 속초시 전체가 불에 탄 것으로 여겨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았답니다. 어떤 외국인은 아이들 출입이 제한된 도시로 알고 있다며 확인 전화까지 해왔다고 합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예약이 취소되는 걸 지켜봐야 하는 심정은 어땠을까요? 일부 그 오해로 인해서 속초가 전부 다 그 어떤 산불로 인한 피해를 본 속초시 전체가,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동해안 여행이 속초행이 제2의 자원봉사입니다. 그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을 만났었어요, 취재 때문에 얼마 전에.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방법에서 또 고민이다, 그러면서 또 눈물까지 보이셨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이곳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네. 속초를 가도 될까 염려를 하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주시는 게 우리 속초 시민분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수학여행도 취소된 게 많다고 해요. 그런데 수학여행을 계속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뭐 다른 곳으로 여행을 계획하셨다가 또 일부러 속초로 오시는 분들도 좀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속초를 도와주신다면 산불 피해 복구, 그리고 2차 피해도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선생님, 그 주변에서 관광객이 끊겨서 힘들어하시는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뭐 소상공인들 많이 좀 보시죠? 네, 그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자면 예. 저희 속초는 굉장히 다양한 횟집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역별로 네, 그 횟집마다 이제 호객행위 정도는 아니지만 네. 손님이 지나가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시잖아요. 뭐 들어와 뭐 이렇게요? 예,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에 갔을 때. 왜냐하면 너무 손님이 없으니까 자기 집으로 손님을 이렇게 땡기기 너무 미안한 거죠. 각 상인분들이 서로 또 그렇죠. 경쟁자면서 동료들인데 그죠, 또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산불로 인해서 네. 관광객도 줄어들고 지역 경제 많이 힘든데, 그러면서 서로 네. 그런 점에서 유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 소상공인들 말고 예. 저희 지역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분들도 계세요. 네. 이분들도 힘드세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 분들도, 특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녁에 소주 한잔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지역이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겪고 있으니까 누군가한테 웃음을 보이는 게 되게 미안했던 거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자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송도처럼 저희 속초 찾아주시고 즐겁게 속초를 만나는 길이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찾아주시는 게 서로에게 마음을 보태고 응원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올 봄에는요 속초 나들이 계획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횟집에서 좀 웃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큰 소리로 떠들어도 좀 괜찮나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며칠 전에 제가 속초를 다녀왔습니다. 산불 여러 군데를.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오신 건가요? 네, 거기까지는 못 가고요. 제가 거기에 준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지금 정말 바쁜 분들 중에 한 분을 또 만나 뵙고 왔어요. 네, 무리한 인터뷰. 예. 네,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서. 그렇죠. 선배 콘서트가 뭐 무리도 하시지만 가끔 무례도 하시고 무식도 하시고 그런데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안 괜찮아지네요. 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경우가 없지만 눈치까지 없는 사람은 아닌지라 견적을 좀 뽑아보고 성심성의껏 예의 있게 한번 만나 뵙고 왔어요. 저는 속초 관광 수산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굉장히 붐빌 이곳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좀 평소보다 많이 한산한데요. 자, 이번 산불의 피해는 이재민뿐만 아니라 속초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민견의 무리한 인터뷰는 특별히 이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산불 이후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요즘 현장 계속 다니고 계시죠? 예, 4월 5일 산불 진화 이후에 예. 지금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하셔서 이재민들 구호하는 부분, 또 영농기를 맞이해서 네, 그 네. 장천에 계시는 그 피해본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영농 준비를 해주는 부분, 예. 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 그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피해 지원 방법, 또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분들을 만나고 다니느라고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요번에도 보면은 뭐 의용 소방대도 그렇지만 그 네. 외에 이제 뭐 도움의 손길이 많잖아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네. 구호 성금이라든지 구호 성품, 네. 또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네, 봉사를 네. 해주십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런 분들의 힘을 입어서 저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상처를 치유해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많은 도움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산불 발생하고 나서 관광객들이 확 줄었죠. 네, 산불이 난 다음 주에 전국에서 애통해 하시는 국민들께서 산불 지역에 가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네. 거의 이제 발길이 끊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지역에 이제 지역 상권들이 2차 피해를 보면서 많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나마 지지난주부터 전국에서 피해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도와주는 길이라고 하는 이제 호소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홍보도 네. 해주시는 바람에 관광객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히려 더 와주는 게 이 지역을 위해서도 또 지역민을 위해서도 좋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네, 속초는 이제 지역 특성상 예. 관광 산업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관광객이 오셔야만 지역이 살아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동해안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속초로 오시겠다고 계획했던 분들 또 아니더라도 이번 기회에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도와주는 길이 예.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물건 사 주시고 지갑을 여시는 것이 이 지역 피해 주민들 또 피해 지역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거에 뭐 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예를 들어서 좀 콕콕 좀 집어주세요.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예, 저희들이 지금 원래 당초에 4월 달에 속초에서 네. 워크숍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잡혀 있던 것들이 전국 행사들이 많이 네. 있었습니다만 산불 피해 때문에 거의 다 취소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에 저희가 다시 오시라고 저희가 와 주십소 하는 공문을 보냈고요. 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라든지 제가 시립박물관 입장료 감면, 또 미시령 관통터널 그 통료 감면을 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중앙에다 건의를 했고요. 지금 워크숍 같은 준비를 계획했던 분들이 한두 분 와도 되냐고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제발 와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네. 차제에 저희들은 뭐 전국에서 그런 그 회의장 시설들이 제일 잘 돼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단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꼭 오셔서 행사를 계획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 다음에 더불어 이제 정부에 제가 부탁을 드릴 말씀은 피해 주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 피해 그 복구 예산이라든지 피해 지원 예산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피해 이재민들뿐 아니라 소상공인 등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보신 분들 그런 부분들의 2차, 3차 피해까지 예상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보다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도 그분들에게도 좀 많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정부에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입니다. 민견의 무리한 인터뷰. 오늘은 좀 그랬죠. 좀 조신했죠. 분위기도 좀 그렇고 주제도 주제다 보니까 저도 좀 얌전하게 갔는데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본색은 곧 드러납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네, 시장님을 옆에서 뵈니까 입술도 뭐 부르트시고 그래갖고
저희 아버님을 보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뭐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네, 그렇지만 그냥 보이는 곳,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좀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또 속초시 차원에서도 산불 피해 복구라든가 또 2차 피해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 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참 보면서 발길을 끊었다라는 표현이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네. 자, 그래도 속초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해요. 예. 와주시는 게 보탬이 된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속초시장께서 이제 이재민 분들과 또 소상공인 분들 모두에게 2차, 3차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정부의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호소의 말씀을 또 해주셨거든요. 예. 이렇게 뭐 두루두루 잘 살펴서 이렇게 골고루 다 지원이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시청자 세상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찍은 다양하고 또 아름답고 가슴 찡하고 재미있는 영상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그런 코너죠. 네, 보여주시고 싶은 장소 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영상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어떤 거죠? 네, 오늘은요 강릉시 SNS 기자분들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시민 기자 두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지난 4월 15일이었죠. 강릉 시민분들이 서울로 찾아서 이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해요. 그 현장을 직접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지금부터 강원도 방문 활성화 캠페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인 강릉, 석초 등 소상공인들이 직접 서울로 상경해서 강원도 방문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서 산불 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된 행사입니다. 오늘 잘 아시겠지만 지난 4월 4일 날 동해안 지역에 산불이 크게 났지 않습니까? 강원도 고성, 양양, 속초, 강릉 일대에 극심한 피해가 일었습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를 복구하는 가장 큰 힘은 바로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의 관광입니다. 이번 강원도 지역 산불로 인해 강원도 전역의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져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지역 경제가 하마의 상처만큼 힘든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따스하고 소중한 발길이 필요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 강원도로 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마로부터의 아픔을 이겨내고 삶의 생기와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동해안 관광, 강릉, 속초, 고성을 많이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산불 피해 지역 여행이 자원봉사입니다. 관광도 소중한 기부입니다. 이런 캠페인 문구가 마음에 확 와닿네요.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목적하고도 100% 일치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심전심 아니겠습니까? 네. 상충객들로 가득 차일 관광지가 걱정과 한숨과 시름과 고통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되겠죠. 네, 선생님 이 속초시에도 시민 기자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지금 강릉시 시민 기자분들 보니까 저희 속초시 기자분들도 많이 영상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일들 많이 하고 계세요. 지역의 중요한 행사라든가 그리고 이벤트들을 블로그라든가 SNS에 올리셔가지고 시민들한테 공유도 하고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일종의 그것도 기부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직접 1년간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시민 기자의 눈으로 본 세상 뭐 이런 제목으로 사진 전시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이 속초시의 모든 행정이라든가 이벤트를 알리는 대외 창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외 창구 역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시민 기자분들의 활동과 참여들이 어떤 긍정적인 변화도 이끌어내고 있겠죠? 그렇죠. 일단 그분들이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저희처럼 모든 행사를 다 못 보는 사람들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분들의 렌즈라든가 그분들의 시선이 속초시에 전달이 되어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네. 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뭐 엄청나게 좋은 화질이나 아니면 편집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왜냐면 이제 저희 방송국에도 기술자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좀 화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아니면 편집 기술이 좀 자신 없더라도 일단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잘 이렇게 포장을 해드리고 또 예쁘게 화면에 담아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앞으로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속초시 청초호변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7번 국도. 알짜배기 여행, 또 재밌는 여행이 가득한 7번 국도. 자, 제 오른편에 보시면요. 시력이 한 2.0 되시는 분들은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울산바위가 보이고 있고요. 또 제 뒤편에는 요트가 그냥 다소곳하게 떠 있네요. 뭐 왔다 갔다 그러면 좋은데 그냥 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새로운 분 한 분 모시고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자, 속초시 행정복지국장님이시죠. 정성훈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속초시 행정복지국장 정성훈입니다. 속초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별 말씀을요. 응당 왔어야죠. 자, 그 산과 바다, 호수 그리고 먹을거리, 놀거리, 또 즐길거리가 많은 동해안 지역, 또 거기에 또 관광 1번지인 속초. 이런 곳에 산다는 게 사실 축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 고백을 하자면 좀 난처하고 곤란할 때가 좀 많아요. 뭐 지인들이 뭐 방 좀 잡아달라, 뭐 방값은 내가 계산할게. 그래서 괜찮은데 잡아놓으면은 미안해, 일이 생겼어 못 가. 그러면 또 제 돈 내고 그 방에는 빈 방으로 보내고 저 회도 싫어하는데 회 좀 사라. 네가 그 동네 사면 이런 얘기들 때문에 사실 그 여름이 다가오면은 외국 나간다고 거짓말하고 지인들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방송 나오시는데 이렇게? 네, 잘 안 봐요. 저희 지인들은 제 방송을 안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좀 제가 생각을 바꿔야겠어요. 지인들에게 여기 자주 오라고 좀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돈 갖고 편하게 부담 없이 자주 와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또 말로만 하는 게 이제 호객이 아니죠. 호객을 하려면 사실 좀 알차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그럼요. 요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한창 나들이철이 됐는데요. 그런데 산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행사, 또 축제들이 취소되거나 축소가 됐다고 해요. 또 산불이 발생했던 4월 초가 한창 벚꽃이 예쁠 때였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올해도 참 벚꽃이 역시나 너무나도 예뻤는데 혹시나 이 광경들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동해안을 따라 길게 이어진 7번 국도. 이 길을 따라 다채로운 이야기가 늘어서 있는데요. 낭만과 설렘 가득한 여행을 떠나볼까요? 요즘 날씨 정말 좋죠? 어느새 포근한 봄이 다가왔습니다.
화사한 봄꽃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 바로 벚꽃인데요. 강릉에도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오늘은 강릉에 숨어있는 벚꽃 명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벚꽃이 활짝 피었던 강릉의 봄을 만나봅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강릉시 강남동. 이곳은 강릉 도심과 가까운 남산공원인데요. 강릉 시민분들은 이곳에 휴식을 취하러 오시거나 산책을 하러 주로 오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곳은 봄이면 아주 조금 더 특별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벚꽃이 펴서 벚꽃 명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벚꽃 정말 예쁘지 않나요? 야트막한 산이 온통 벚꽃으로 뒤덮였습니다. 남산공원엔 많은 벚나무가 심겨 있어 봄마다 화사하게 옷을 갈아입는데요. 도심에 위치한 작고 아담한 벚꽃 명소죠. 연분홍색 물감을 떨어뜨린 듯 남산을 가득 메운 벚꽃 물결.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입가에 꽃처럼 은은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럼 여기 강릉의 남산 벚꽃이 다른 데랑 조금 다른 점이 있을까요? 다른 데도 이쁘긴 한데 여기 와서 저 처음 왔거든요. 여기 처음 왔는데 너무 탐스럽고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너무 탐스러워. 벚꽃이 다 이뻐. 봉글봉글한 게 구름 같아. 봄날의 향취를 가득 머금은 벚꽃 구름이 땅 위에 살포시 내려앉으면 이런 모습일까요? 여기 남산공원의 벚꽃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팁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남산공원은 밤에 조명이 켜져서 밤에 와도 그렇게 예쁘다고 합니다. 완전 데이트 코스로 딱인 거 아니에요?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두 번째 장소는 강원예고 벚꽃길. 강원예고 올라가는 길에도 벚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요. 이곳은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이곳은 널리 알려져 있는 벚꽃 명소라기보다는 드라이브 코스로 딱일 것 같은데요. 강원예고 벚꽃길 조금 더 둘러볼까요? 은은하게 피어난 봄을 맞이합니다. 알려진 곳이 아니니까 붐비지 않고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한적하고 고요한 길인데요. 이곳엔 오직 벚꽃과 내 발걸음뿐 고요히 봄의 사색에 잠길 수도 있는 강원예고 벚꽃길입니다.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네, 이번에 제가 찾아온 곳은 금강초등학교인데요. 벚꽃 명소를 소개하는데 웬 초등학교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곳 초등학교는요, 아주 멋진 아름드리 벚나무가 있기 때문이죠. 귀여운 꼬마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한편에 아름드리 벚나무가 줄지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수령이 상당히 오래돼 보이죠? 1944년 금광초등학교가 개교할 때 함께 식재된 나무들입니다. 무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데요. 오랜 역사를 함께해온 학교의 자랑이죠. 벚나무는 아이들에게도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6년의 학교 생활을 함께하는 단짝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많이 좋아해서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많이 말하고 또 실제로도 밖에 나가서 수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의 볼처럼 부드럽고 발그레한 꽃잎이 가지마다 활짝. 설렘 가득한 새학기를 축하하려고 벚나무는 봄마다 꽃잎을 활짝 피워내는 거겠죠. 아이들은 화사한 벚꽃 아래에서 즐거운 추억을 남깁니다. 아름드리 벚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의 봄을 든든하게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초등학교에 와서 벚꽃을 보니까 제 마음도 활짝 피어난 것 같고 기분 좋은데요. 우리 친구들도 좋죠? 네, 좋아요. 벚꽃길 마지막 장소는 어딜까요? 낭만 가득한 벚꽃 명소를 찾아 떠나는 길. 네, 이번 마지막 장소는 예상하셨나요? 네, 강릉에서 가장 많이 벚꽃이 피는 곳이자 그리고 매년 벚꽃 축제를 하는 곳, 경포입니다. 경포 벚꽃 함께 구경해 보실까요? 호수를 따라 길게 이어진 산책길에 연분홍빛 벚꽃이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경포대는 전국적인 벚꽃 명소죠. 그럼 강릉에 사실 다른 벚꽃 명소들도 있거든요. 왜 여기 경포 벚꽃을 선택해서 오셨나요? 경포가 호수도 있고 그래서 꽃도 피고 그래서 날씨도 좋고 해서 왔어요. 경포대 위에서 보면 호수도 보이고 시간 나면 바다도 가까워서 꽃도 예쁘고 밑에 산책로도 예뻐서 놀러 왔어요. 경포대 누각과 함께 어우러진 벚꽃은 또 다른 멋을 선사하고요. 4.3km의 경포호수 둘레길에도 은은하고 싱그러운 벚꽃이 가득합니다. 벚꽃이 내린다 내 눈앞이 분홍으로 물들어간다. 따스한 4월과 함께 찾아와 봄을 물들이고 가는 벚꽃. 설렘 가득한 봄의 낭만을 선사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봄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화사하고 좋네요. 예, 강릉 경포의 벚꽃, 또 벚꽃 축제 유명한데 또 이렇게 강릉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이 명소들이 또 숨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저희가 이제 또 이 벚꽃 하면 속초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설악산도 있고 또 다양한 명소들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꽃 구경을 갈 만한 곳들 어느 곳들이 있을지 이곳에 가면 정말 소위 인생샷 건질 수 있다. 이런 장소들이 좀 있을까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벚꽃 시즌은 지났습니다. 그러나 속초에는 설악산과 이 동해바다를 동서로 품은 영랑호가 있습니다. 예. 지금 영랑호변에는 진분홍과 흰색 계통의 연산홍들이 노군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움과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영랑호 7.5km에 이르는 호안을 따라서 완만한 자전거 길이 조성돼 있고요. 다양한 걷기 코스도 있어서 가족이나 연인들께서 휴식과 낭만을 즐기시기에는 최고의 낭만 관광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4월 27일 오는 4월 27일에는 속초 9개 사이길이 있습니다. 이 중에 1길로 지정된 영랑호 걷기 행사도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 대포항과 동해바다 그리고 그 설악산의 울산바위를 병풍처럼 펼쳐지고 조망할 수 있는 대포항 전망대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 진정한 힐링을 느끼시고 싶다면은 그 설악산 자생식물원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자생식물원은 설악산에서 자생하는 희귀식물인 그 에델바이스라고 부르는 솜다리꽃을 비롯해서 수레국화, 꽃창포 등 다양한 봄꽃을 즐길 수가 있고요. 자생식물원과 척산 온천장을 연결하는 그 설악 누리길을 통해서 걸으면서 숲 해설가의 해설을 듣고 자생식물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람할 수 있는 묘미가 있습니다. 네. 꽃집 하시는 건 아니죠? 꽃집은 꽃을 못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잘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아니, 말만 들어도 정말 사진을 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기억해뒀다가 주말에 꼭 와봐야겠습니다. 네. 그 검사 좀 하세요. 주말에 오는지 안 오는지. 알겠습니다. 말만 이런 사람들이 네, 꽤 가지고 있거든요. 있겠습니다. 그 효주 아나운서 뭐 영상이라도 좀 잘 찍으면 예. 또 돈 욕심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소정의 사례비를 저희가 과연 드릴지 내부 인원한테 드릴지 모르겠지만 시청자 세상에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예. 같은데요. 네, 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장님의 이야기를 받고요. 또 저도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지역 여행 코스를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삼척에도 아주 예쁜 꽃이 폈다고 해요. 네, 또 삼척하면 유채꽃이죠. 그 현장을 혹시 오늘 영상에 담아 주셨나요? 네, 맞습니다.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가 4월 초부터 아주 성황리에 열리고 있거든요. 자, 유채꽃뿐만 아니라 삼척에는 이것저것 볼거리가 아주 많죠.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와!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 현장이에요. 뭐가 꽃인지 모르시겠죠? 여기는 유채꽃, 여기는 희선이꽃. 진짜 아름답지 않나요? 아, 봄! 봄이 왔어요! 우와! 조심히 가야겠다. 꽃들 어디서 가죠? 아, 진짜 여기서 사진 한 200장 찍고 가야 되는데 완전 포토존이야, 포토존. 핫플레이스. 땡스타그램에 굉장히 많이 해시태그 돼서 올라올 것 같아요. 샵 유채꽃, 샵 삼척 이렇게 해서. 보면 연인분들 사진 엄청 많겠죠? 빰빰빰빰. 저도 같이 사진 찍어요. 아! 나 진짜 관심 종자인가 봐. 누군지는 알아요? 어머, 어떡해! 많이 봤었어요. 아, 진짜요? 저를 왜 좋아하시죠? 예뻐서. 이뻐서요. 두 분도 행복하세요. 네, 저도 행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행복하다고요! 와! 아, 아름답다. 먹을 꽃인지 정말 모르시겠죠? 눈부셔. 근데 저기 보니까 이제 남학생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제 팬 아닐까요? 좀 착하게 좀.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최희선님. 저 짜고 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네. 어떻게 저를 알고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네. 멀리서 봤는데도 알아보셨어요? 네, 너무 예쁘셔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당연하죠. 오늘 인스타에 올릴 거예요. 네. 아니 뭐가 제일 재밌었길래? 치질. 아, 치질 지금 유채꽃장에 와서 할 말은 아닌데 치질 보셨다고 알겠습니다. 네, 즐거운 봄날 되세요. 네. 네. 지금 우리는 주제가 유채꽃이에요, 여러분. 치질이 아니라고 한번 치질에 꽂혀가지고 지금 예쁜 리포터인데 저는 뭐 뒤도 예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지금 여기 삼척 맹방 딸기 체험을 하러 유치원 친구들이 왔어요. 희돈이 또 8달, 28달. 희돈이도 따라갈래요. 친구들 맛있어요. 친구 몇 살? 5달. 많이 먹을 거예요?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그거 따서 누나 주면 참 좋겠다. 20개, 100개. 20개, 100개? 뭔 소리지? 누나, 어떡하지? 벌들이 나보고 몰려들면 어떡해? 어떡하죠? 저 꽃이잖아요. 그걸 걱정을 안 했네, 우리가. 어떡해. 우리 방송사고. 봐봐, 지금 벌들 나보고 몰려들잖아. 우와. 진짜 벌 집이다. 딸기꽃에 앉아서 소문을 이렇게 수정을 해줘요. 예. 근데 사장님 큰일 났어요. 어떡하죠? 지금 벌들이 몰려드는 거 안 보이세요?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입술이 딸기색이라서 아름답습니다. 우리 자, NG. 입술이 딸기처럼 이렇게 빨개서 딸기 왜 눈을 안 마주치고 얘기하네요. 갑시다. 이제 어디로 가면 되죠? 대기하고 있는 레일 바이크를 한번 타볼게요. 우와! 와, 지금 바닷바람 완전 시원하게 느껴져요. 너무 좋은데? 근데 제 옆에 누가 타죠? 감독님하고 피디님 둘 중에 누가 타요? 벌칙인 줄 아나 본데
좋다 좋다. 바닷바람 봐. 어떡해. 이거 완전 데이트 코스잖아. 지금 이 사람들하고 왔어요. 행복해요. 제가 원래 사실 운동하는 거 진짜 귀찮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약간 헬스장에서 PT 받는 기분? 또 이렇게 운동하면은 배변 활동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진 촬영 구간도 있어요. 하나, 둘, 셋, 찰칵. 바다 색깔 봐, 와! 와, 이거 보이시죠, 지금? 와. 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터널이 있습니다. 어머, 야라, 어머, 잘 해놨다, 이것도. 와. 이런 공간은 확실히 아이들하고 오면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공간입니다. 오, 불빛. 빠져들어간다. 가는 거야, 지금. 와. 유채꽃 축제 내가 다녀온데 저 유채꽃 축제. 맹방. 삼척 여행 완전 내 스타일. 기차가 어둠을 뚫고 은하수를. 가사가 뭐였냐? 네, 이제 1km의 동굴을 빠져나와서 다시 햇볕이 있는 곳으로 나왔어요. 지금 근데 여기가 내리막길이거든요. 와! 소리만 들어도 엄청 무섭죠, 여러분? 와, 이거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속도 줄이세요. 줄여야 돼요, 지금. 와, 맞아, 아찔하다. 하지만 안전상의 문제는 없으니까 제가 진짜 강추합니다. 와서 꼭 타보세요. 정말 격하게 제대로 즐기고 온 것 같습니다. 이 삼척하면은 맹방, 딸기, 레일바이크 등 뭐 대표적인 것들이 많죠. 저도 가봤었는데 정말 즐길만 합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우리 지역의 자랑과 또 소개할 곳들을 같이 만나봤습니다. 지역 경제가 조금 더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 시간인데요. 앞으로 뭐 봄부터 여름까지 속초 지역에도 계속 가볼 만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뭐 축제나 행사 장소들 계속 소개를 잠시 부탁드리죠.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산불 때문에 벚꽃 축제는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속초시는 연중 다양한 축제가 펼쳐질 예정에 있습니다. 5월 3일부터 3일간은 어린이는 빛이다라는 주제로 해서 이색적인 봄빛 축제인 청초누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펼쳐질 계획입니다. 마술과 버블 공연, 샌드아트 쇼 등 다양한 공연과 함께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야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유롭게 청초 호수공원을 산책도 하시고 봄 기운을 만끽하시면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속초하면 해변과 항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대포항에서는 대포야 사랑해가 5월부터 주말 관광객을 위해 대포항 친소환 특설 무대에서 전통 국악 등 다양한 음악 공연과 마술, 프로포즈 이벤트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울러서 7, 8월에는 무더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속초해변에서는 여름 썸머 브레이크와 수제 맥주 축제, 장사한 어촌마을에서는 오징어 맨살 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그랬듯이 다시 오고 싶은 축제, 또 언제든 방문하고 싶은 행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들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흡사 국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시장님이 된 것 같아요. 네, 아침 브리핑 한번 또 해주신 것 같은데 그만큼 축제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연중 계획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야간에까지.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속초에서 전해드린 7번 국도 저희가 야외로 나와서 또 기분이 좀 좋아요. 기분도 남다르고. 두 분은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뭐 무엇보다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서 함께하니까 확실히 네. 우리 이 봄 기운이 정말 이 몸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 부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우리 속초 지역 이렇게 좋은 곳에 꼭 오셔서 많이 써주시고 많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앞에 공원이 있으니까요. 바다 내음도 너무 좋고요. 햇살도 너무 좋고요. 바람도 참 시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얼른 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비타민 D가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나오니까 정말 좋네요. 비타민 D도 이제 보충하고요. 자,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속초에 놀러 오시는 겁니다. 편한 마음 부담 갖지 마시고 자주자주 속초에 놀러 오시는 게 이 속초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무엇보다 또 고성과 강릉 지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네. 마시고요. 기억해 주시고 꼭 한 번씩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또 이 산불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전국 각지에서 오신 소방관 분들, 네, 참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그분들과 마찬가지로 또 이게 국장님도 계시지만, 네, 또 국장님 표정 바뀌시네요. 네, 국장님도 계시지만 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또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께도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의용 소방대원분들 또 식사나 물품, 성금으로 마음 보태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마음들이 이어져서 우리 7번 국도 이 동해안 지역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저 바쁘실 텐데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7번 국도 오늘은 속초 야외에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다양한 소식 또 즐거운 얘기 갖고 여러분들 곁에 조금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